수학 귀신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 지음 낭독 김상자 로베르트는 벌써 오래전부터 꿈이라면 지긋지긋했다. 꿈에서는 번번이 나만 바보처럼 당한다니까. 예를 들어 그는 거대하고 흉측한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자주 꾸었는데 그럴 때면 고약한 냄새가 코에까지 스며들 정도였다. 아니면 끝이 없는 미끄럼틀에서 점점 밑으로 미끄러지는 꿈을 꾸기도 했다. 스톱! 사람 살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점점 더 빨리 아래로 미끄러지다가 땀에 흠뻑 젖은 채 소스라쳐 잠에서 깨어나는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또 어떤 때는 꿈속에서 기분 나쁜 속임수에 골탕을 먹는 일도 있었다. 그런 일은 특히 로베르트가 무언가를 꼭 갖고 싶어 할 때 일어났다. 예를 들어 28단 기어가 달린 경주용 자전거처럼. 그는 보라색으로 칠해진 그런 자전거가 지하실에 있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도저히 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생생했다. 그 자전거는 포도주를 놓아두는 선반의 왼쪽에 있었는데 로베르트는 심지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 번호를 기억하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다. 한밤중에 로베르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옷바람으로 반쯤 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열쇠고리 판에서 열쇠를 집어들고 계단 4개를 걸어 내려갔다. 그런데 포도주 선반 왼편에 있는 거라고는 죽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 그것은 사기였다. 아주 야비한 속임수. 시간이 지나면서 로베르트는 이런 식의 기분 나쁜 꿈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런 꿈을 꾸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얼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징그러운 늙은 물고기가 또다시 나타났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다 알고 있어. 이 물고기는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거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진짜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야. 꿈속의 물고기라고. 그러니까 꿈속에서만 나를 삼키는 거야. 그리고 미끄럼틀에서 한없이 미끄러지는 꿈을 꿀 때면 지금 또 내가 미끄러지는 꿈을 꾸는구나.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해도 멈출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정말로 미끄러지고 있는 건 아닌데 뭐. 하고 생각했다. 그 멋있는 자전거가 다시 나타난다든지 그가 꼭 갖고 싶어 하던 컴퓨터 게임이 전화기 옆에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인다든지 하는 꿈을 꿀 때 로베르트는 그것이 자기를 골탕 먹이려는 속임수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꿈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정도가 되긴 했어도 그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었다. 그래서 로베르트는 꿈꾸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수학 귀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로베르트는 이번에 꿈에 나타난 것이 굶주린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몹시 흔들리는 아주 높은 탑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아래쪽으로 자꾸 미끄러지는 것도 아니라는 일만으로도 기뻐할 지경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잔디밭 꿈을 꾸었다. 잔디들이 로베르트의 머리와 어깨에 닿을 만큼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었다는 점이 우습긴 했지만 다른 꿈들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다가 자기 바로 앞에
나이가 아주 많고 키가 아주 작은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 메뚜기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그 남자는 승합풀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번쩍거리는 눈빛으로 로베르트를 쳐다보았다. 대체 너는 누구니? 로베르트가 물었다. 그 남자는 로베르트가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수학 귀신이야. 로베르트는 이런 조그마한 난쟁이 따위가 감히 자기한테 덤벼들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우선 수학 귀신이라는 건 없어. 그래? 그런 게 없다면 넌 왜 나하고 말을 하는 거지? 둘째로 나는 수학이랑 관계 있는 거라면 뭐든지 딱 질색이야. 그 이유가 도대체 뭔데? 빵 굽는 사람 2명이 6시간에 444개의 꽈배기 빵을 구울 수 있다면 5명이 88개를 굽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수학에서는 하고 있잖아. 로베르트는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시간을 낭비하는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 사라져버려. 꺼지란 말이야.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무만큼 높이 자란 잔디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자 수학 귀신은 우아한 동작으로 승하풀에서 뛰어내리더니 로베르트 옆에 와서 앉았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꽈배기빵 얘기를 들었니? 아마도 학교에서 들었겠지. 학교 말고 어디 다른 데서 들었겠니? 로베르트는 반문했다. 보켈 박사라고 형편없는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뚱뚱하면서도 항상 배가 고픈 모양이야. 우리가 계산 문제를 푸느라 정신이 없어서 눈치를 못 챌 거란 생각이 들면 항상 자기 가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꽈배기빵을 꺼내서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동안 우물우물 씹어먹는단 말이야. 그래? 수학 귀신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너네 선생님을 헐뜯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계산은 사실 수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훌륭한 수학자들 중에는 계산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 너 알고 있니? 그리고 그 수학자들은 계산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계산은 계산기로 하면 되잖아. 너 계산기 없어? 있어. 하지만 학교에서는 계산기를 못 쓰게 하는데? 그렇구나. 하긴 상관없어. 구구단을 좀 웬다고 해서 해로울 건 없겠지. 계산기의 건전지가 다 떨어지면 도움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건 진짜 수학하고는 아주 다른 거야. 너 나를 살살 달래서 네 말을 듣게 할 속셈이지? 나는 네 말 안 믿어. 너 때문에 내가 꿈속에서까지 수학 문제에 시달려야 한다면 소리 지를 거야. 그건 아동 학대란 말이야. 네가 수학에 숫자만 듣고도 그렇게 벌벌 떠는 겁쟁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예 너한테 오지도 않았을 텐데. 난 그저 너하고 이런저런 얘기나 좀 하고 싶었을 뿐이야. 난 밤에는 별로 할 일이 없거든. 그래서 로베르트한테 한번 가볼까? 그 애는 매번 같은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는데 분명히 진저리가 났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그건 맞아. 그것 봐. 그렇지만 네 말에 무조건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로베르트는 외쳤다. 너 그건 명심해야 할걸? 그러자 수학 귀신은 높이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단번에 몸이 커졌다. 어디다 대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수학 귀신은 무척 화가 난 듯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는 풀줄기가 바닥에 납작하게 될 때까지 발을 쿵쾅거리며 풀밭을 짓밟았다. 그리고 그의 두 눈에서 번쩍번쩍 빛이 났다. 미안해. 로베르트에게는 서서히 모든 것이 약간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수학 얘기도 영화나 자전거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수학 귀신이 필요한 거지? 바로 그거야. 숫자가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사실. 그게 바로 숫자에서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원래는 숫자 계산에 계산기도 필요 없을 정도야. 숫자 계산을 시작하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돼. 그건 다름 아닌 1이야. 1만 있으면 넌 거의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만일 큰 숫자, 이를테면 500만 703 더하기 2만 810 같은 문제를 겁낸다면 일단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는 거야.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네가 500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를 때까지 계속하는 거야.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말하진 않겠지? 아무리 바보라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안 그래? 그렇긴 해. 로베르트는 말했다. 그리고 그게 전부는 아니야. 수학 귀신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은빛 손잡이가 달린 산책용 지팡이를 손에 들고는 그것을 로베르트의 코앞에서 빙빙 돌렸다. 네가 500만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까지 가면 계속 세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한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거야. 무한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이지. 로베르트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어째야 할지 아리송했다. 네가 무슨 수로 그걸 알아? 그걸 시험해보기라도 했어? 아니,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그 일은 우선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둘째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숫자를 거기까지 셀 수 있다면 그건 무한한 게 될 수 없잖아. 아니면 그게 정말로 무한한 것이라면 나는 거기까지 셀 수 없고. 수학 귀신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 지음 낭독 김상자였습니다.